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지금 북한은 말이죠, 미사일 기지 그리고 핵실험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심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코너는 돌저격입니다.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돌저격 프로그램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도 피부가 와닿는데 네. 웬만한 종편보다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유튜브는 가짜 뉴스의 생산지라고 해서 그렇게 펄펄 뛰더니 자기들도 만드는 네. 거 보니까 어쨌든 유튜브에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기존의 언론들이 제대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의 한수를 보시면 신문이나 TV에서는 못 보던 생생한 정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선일보 전 기자. 기자셨고. 그때 대선 때 그냥 다 깠죠. MB부터 그냥 네. 정동영부터 그냥 탁탁탁 하던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그때는 말이죠. 언론들이 여야 가릴 거 없이 정말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 요즘 언론들은 어떻게 된 게 그냥 여당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떠받들고, 야당이라면 깔아뭉개버리고, 이렇게 아주 편파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네. 어떤 뉴스를 편집하는지는 그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기 싫으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마치 이게 청와대 사내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뉴스 편집권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널리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저널리즘의 본령은 비판인데, 그렇죠. 비판은 소리하고 대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문제를 제기한 뒤에 그 다음에 청와대나 정부에 해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아예 발생보도를 하지 않고 청와대는 이렇게만 했다. 그게 메인으로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너무 아부하는, 물론 일부 언론입니다. 네.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 언론의 경우는 이게 도대체가 청와대를 대변하는 언론인지 아니면 정말 독자와 시청자를 대변하는 언론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청와대가 이번에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미사일 기지가 또 발각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있다. 네. 자기들이 더 관찰해야 봐야 되겠다. 북한에 항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거를 비판하는 언론이 사실상 조선일보뿐이 안 보이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른 신문도 하긴 합니다만,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누가 해야 됩니까? 평양입니다. 평양. 그렇죠. 평양에서 그걸 반박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무슨 말이냐, 평양이. 네. 지금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그 브리핑을 네. 사실은 김의겸 대변인이 아니라 평양의 그 리성건이나 이런 그렇죠. 인간들이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배가 나온 사람은 예산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등, 냉면이 목금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하던 그 리성건이라는 이런 작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고, 네.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변인께서 한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당에서 난 논평 같은 걸 보면, 네. 김의겸 대변인은 어느 나라 정부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 밝혀라. 세네요. 누가 봐도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팩트에 기반한 그렇죠. 비판이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일단 불렀습니다. 예. 불렀는데, 자, 뉴욕 타임스가 그러니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네. 보고서에 기반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네. 물론 이 기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도 있고 트럼프도 아니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네. 그러면 이 보도의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입니다. 그렇죠. 북한 당국. 그런데 문제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자, 근데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뉴욕타임스는 왜 보도를 했을까? 아하. 그러니까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에 대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김의겸 대변인은 마치 북한 입장을 본인이 대변하는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어떤 협정과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 자, 이건 이 말만 들으면 이건 정말 예. 이 뭐 김정은의 대변인이 해야 될 말을 지금 대신하는 그렇죠. 것 같고 더 이제 제가 화가 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북한의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면서 자, 미신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용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그 ICBM급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그 김정은하고 이야기 오고 갔는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이 요지는 자, 북한의 이 미사일 기지가 삭간몰에 있는데 이거는 단거리용이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약이 오릅니다. 왜? 예. 보십시오. 미국까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쏘는 그 미사일은 문제가 되고 그렇죠. 단거리용 미사일 기지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삭간물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용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간물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얼마죠? 135km입니다. 그건 단거리 미사일이죠. 135km. 자, 그렇다면 이 삭간물의 기지에 있는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면 서울로 바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협정을 맺었다, 뭐 안 맺었다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현존하는 그 미사일 기지 단거리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다 알고 있던 거다. 이건 뭐 장거리 아니니까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서울로 또는 뭐 다른 이 한반도 전역에 거기서는 미사일 쏠 수가 있는데 어디든지 핵 실어가지고 쏘는 게 그러면 괜찮냐 이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자꾸만 우리가 북미 회담 트럼프 대 김정은 하니까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떠드는데 지금 핵의 피해 당사자는 1차적인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흥분한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는 이렇게 북한 우리가 믿어야지 왜 안 믿어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요 아시죠? 얼마 전까지 그 핵 피하기 위해서 무슨 구멍도 파고 그렇죠. 또는 1억 원 정도 들은 비상용 장치들 예. 집에다 구비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방독면 사람들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은 지금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또는 실수라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는 나는 트럼프하고 손가락 걸었어. 미사일 안 쏘겠어. 하지만 만약에 무슨 그렇죠. 김정은 그 지도부에 무슨 구테타가 터져가 어떤 네. 사람이 김정은 치고 올라와서 내가 이걸 잡겠다 그러면서 나는 쏘고 싶다고 쏘아버리면 어떡하면 이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청와대의 대변인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진정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본심이 나온 거겠죠. 본심이. 근데 월급 받으니까 어디서? 월급은 청와대에서 나오죠. 근데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세금으로 월급 받는 청와대 대변인은 1차적으로 걱정할 분들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평만 보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월급 얘기한 건 북한에서 오는 월급 혹시 의심스럽게 생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발언을 갖다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네. 재밌는 거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네, 미국이. 자, 미국에서 그동안 은인자중하던 의회와 언론들이 지금 그렇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 당의 노선은 조금 화해, 그렇죠. 진보 쪽이니까 대화. 오히려 대화, 평화 이런 쪽이고 공화당이 사실은 우리 압박과 제재, 제재. 압박 이런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북미 회담 때문에 신났고 심지어는 국무부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가 있고 그 밑에 국무부 직원들이 있는데 미국 국무부는 원칙론자입니다. 원칙.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이번에도 뭐라고 했냐면 국무부는 이
뭐 CSIS 그러니까 이 전략 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서 아주 논평이 깔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미 미 국무부는 김의겸 대변인과는 전혀 결이 다른 반응을 이미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면 이렇게 좀 몸집도 크고 살도 크죠. 좀 찌고 네. 좀 이렇게 퉁퉁해서 굉장히 온화한 이웃 아저씨 같지만 폼페이오가 하원 의원에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치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싸움을 너무 잘해서. 아, 투쟁력 있는 예. 사람이군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8년 만에 민주당이 하원 의원을 이제 석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됐는데 벼르고 있답니다. 폼페이오 오기만 해라. 너 죽었어. 왜냐하면 그 정도로 폼페이오 집요하고 또 이 사람이 미국 육사를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법대에서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땄습니다. 하원 의원을 4번인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탄탄한 정치력, 그 다음에 CIA, 그 다음에 국무부 장관. 국무장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대통령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은 아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면 그 다음은 폼페이오. 폼페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 꿈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장난에 놀아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 반면에 트럼프는 이번에 선거에서 뭐 상원은 이겼지만 하원은 졌고 재선하고 싶은 그렇죠. 욕심 때문에 재선 욕심 있죠. 자꾸 김정은하고의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미국 그 민주당의 아주 부드러웠던 민주당의 논평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논평이 뭐냐면 트럼프,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다. 놀아나고 있다. 뭔가 이게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명을 내고.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의회나 미국 언론은 북미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북미 회담은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민주당의 하원의원도 트위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프랭크 펠런이라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핵 위험을 없애고 있다는 확인을 이쯤에서 끝내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이쯤 됐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그러니까 지금 아주 걱정스러운 겁니다. 핵미사일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1차 당사자인 우리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외국을 다니시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셈에 가서 말이죠. 망신당했잖아요. 당했죠. 예. 마크롱 대통령한테도 망신당하고. 아니, 뭐,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CVID다. 북한 인권까지 우리 얘기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대칭 무기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북한은 다 없애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대북 제재 완화하다 망신당하고 결국 아셈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 나오면서 이제 깨갱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에서도 그런 화면들 많이 이제 예. 방송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BBC 기자 인터뷰 그때 한번 내버린 적이 그렇죠. 있죠. 예. 그분이 묻지 않습니까? 여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것 같은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 표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전범 국가고 또 인권을 파괴하는 국가다. 네. 그러니까 장성택, 고모부 장성택을 저렇게 총살시킨 것도 또 이복 형제긴 하지만 장남 김정남을 독극물로 죽였다는 것도 외국에서 볼 때는 이건 범죄 아닙니까? 패륜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또뭐 천안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었죠. 이렇게 되고 김정은 서울 불러가지고 우리가 환영을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연설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평화를 위해서 감수할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은. 그렇지만 그 순간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이지. 그렇죠. 그 전에 무슨 뭐 제재를 풀라, 지원을 하자. 이거는
어느 나라 국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김의겸 대변인 보고 월급 어디서 받냐 이런 얘기를 예. 또 자유한국당이 할 정도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얼마 전에 귤을 보냈는데 귤도 아시겠지만 50일 있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물이라는 건 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주는 게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대화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제재 걸리니까 귤을 또 이쯤에 뭐 화해 제스처로 보냈는데 일부에서 뭐 귤만 보냈냐, 뭐 숨겨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이 청와대가 지금 북한에 너무 목매고 있는데 예전에 예전에 북한의 그 서울 불바다 발언,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또 그 다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말이죠. 문제 삼지 않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상전이죠, 상전. 상전. 눈치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리성건에 대해서 또는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민주당 의원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태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아니 그 14 공동성명 무슨 파티하러 북한을 갔는데 불러놓고 손님 불러놓고 그 앞에서 리성건이가 누가 소개한 모양이죠. 김태년 정책위원장을 이분이 여당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하는 분입니다 하니까 배 나온 사람은 예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김정은을 두고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리성건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북한의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 왜? 리성건이가 배 나온 사람은 예산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은 예산만 만집니까? 이것저것 다 만지는데? 다 만지죠. 배 나온 사람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체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아니 여성이나 남성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남성이 더 중요합니다. 남성이 배 나온 거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으니까 물론 본인은 반성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면전에서 게다가 리성건은 처음 만난 사이랍니다. 김태년 의원은. 너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다른 참석 의원들은 현장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고. 또 냉면 발언도 아니 선물도 없이 왜 냉면 사리 시키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요지는 그겁니다. 구체적인 발언은 모르겠지만 리성건이가 이재용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재벌 총수들한테 한 말은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는 아니 니들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냉면만 먹냐. 게다가 그렇죠. 사리까지 시켜 먹냐. 사리까지. 이건 건데 그러니까 그 공포의 그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에. 공포의 테이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건 의원이가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 그 화면을 보면 강경화 장관 그 테이블에 막 웃고 이 와인 건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딱 그 테이블 리성건과 재벌 총수 구광모 그렇죠. 이재용 최태원 있는 또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수석 부회장 있는 자리는 전부 다 엄숙하게 무슨 훈시 잡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냉면도 눈치 보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야 그거는 게다가 이재용 최태원 일단 이 덩치만 보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최태원 씨가 냉면살이 시킨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게 의심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을 하는데 근데 알 수가 우리는 모르죠. 모르죠. 폐쇄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몰래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영상이 돌 텐데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냉면살이는 최태원 회장이 먹었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먹었을까? 아니면 나이 어린 구광모 회장이 먹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 그렇게 시키게 되면은 초대받으면 많이 먹어주는 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야 맛있다 더 먹기 싫은데 사실 서울 가도 강남이나 이런 데 다 좋은 데 많잖아요. 그래도 예의상 시켰는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벙쩍겠어요. 그리고 그게 홍보 비판에도 아니 이재용 회장이 먹은 냉면집 하면 광고 비판에도 그쵸. 앉아서 건진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박하게 냉면살이. 냉면살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북한 가면.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또 저희도 이번에 또 새로 한 사실은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북한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에 철수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네.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폭겼죠. 그때 천안함 폭지 이런 것 때문에 철수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철수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공장도 어쨌든 그거 지어가지고 부품도 만들고 TV 라디오 부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을 앉혀놓고 냉면살이 누가 지켰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정치를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의 이런 평도 북한에서 볼 때는 뭐 제가 김정은이나 그 지도부라면 훌륭해. 잘하고 있어. 그래 역시. 만약 안 하면 또 리성은 다음에 할 거면 아니 청와대 대변인 동무 뭐합니까?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청와대의 태도는 북한에는 저자세. 그리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금 뭐 김정은 연호하는 그런 분위기에 실정법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는 거기 걸릴 건데 뭐 가만 놔두죠. 적폐하면서 막 옛날 10년 전 일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난리인데 저런 쪽은 그래요. 조용합니다. 간첩 잡았다는 얘기도 못 듣잖아요. 심지어는 민노총 촛불 집회 때 그 뭐 했던 민노총은 검찰청사 앞에서 지금 뭐 검찰총장 나와라. 이야 정말 자,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지금 뭐 눈에 다 심지어는 그 민주당 여당의 원내 대표라는 분이 그분이 사실은 민노총 출신입니다. 부평이가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로 시작해서 지금의 부평까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홍영표. 완전히 나는 정말 왜냐하면 인간적인 염의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홍영표 의원은 나름대로 민노총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노총이 지금 창피를 주고 있답니다. 뭐 저 선거 때는 표 달라고 그걸 하더니 지금은 뭐 안면 뭐 바꾸네 그러면서 이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하니까 이분도 그런 데 대해서는 게다가 그분의 지금 지역 사무실은 점거 당했고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다 점거합니다. 뭐 창원에 있는 무슨 무슨 국회도 이번에 갔었고요. 네, 뭐 오늘은 청와대 갔더라고요. 국회는 점령을 못하고 청와대도 점령을 못했는데 네. 어쨌든 점거 농성하는 데가 김천시장이 어쨌든 뭐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대한민국에 법도 없나? 적어도 국회의원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면 좀 내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무법 국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 무법 국가. 왜냐하면 위세도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6만 명 정도가 지금 뭐 광화문 12개 네, 차로를 막고 민노총 했다는데, 유세. 예. 그리고 뭐 청와대 뭐 포위해라 와, 무슨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말이 어쨌든 옆으로 아니 흘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위에 있어요. 귀족노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가 없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국민 위에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지금 오늘도 뭐 보도 나온 거니까 실업자 때문에 지금 뭐 최악입니다. 최악 어쨌든. 그렇죠. 13년 만에 최악이라는데 실업률 높이고 뭐 장업자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대책이 눈에 안 띕니다. 그냥 단기 알바, 뭐 청소하고 이런 분들 서류 정리하고. 뭐 왕창 예산으로 돈으로 한다는 거 말고는 없는데 민노총, 북한, 특히 북한.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열 따지면 청와대, 그다음 민노총, 그리고 이제 북한. 아니죠. 청와대가 3위. 3위. 옛날에는 뭐 최순실이 1위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김정은 1위 같은. 김정일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순실이 1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시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정도로 이제 최순실이가 파워 세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이가 1위고 민노총이 2위고 청와대가 3위고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4위. 어쨌든 뭐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섬뜩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갈지 안보가 어떻게 갈지 맞지. 안보 문제가 특히 중요한데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의 이 발언이 진짜. 발언은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죠. 그 판문점 회담 비준과 관련해서 동의해요. 또는 군사 이제 실무 합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국회 비준 받을 필요 없다. 아니 그럼 그동안에 국가도 아닌 인간들하고 정상회담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국가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김의겸 대변인이 됐던 조항은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뭐 옆에 섬도 고속도로죠. 별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은 범죄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범죄 집단의 수개화했던 회담을 정상회담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그 다 이제 잠시나마 이제 한번 모면해보려고 한 말 같은데 말이 말을 낳고 말이 의혹을 낳고 이 말도 일견 보면 논리적으로는 김의겸 대변인 말이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콩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뭐, 맞아요. 저 무슨 뭐 미얀마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이야기하는 거 대한민국이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치 제3자처럼 북한은 선이고,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오늘 뭐 박정희 대통령의 101번째 탄신일인데,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6.25 때부터 김일성 집단의 저 호전성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전쟁을 말하는. 네, 호박씨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조금 다르죠. 뭐 리서치도 대동하고 뭐 한 번씩 뭐 서구처럼 흉내를 내는데 마음이 변할까요?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예. 그러면 그걸 진정성 보이려면 북한도 투표해서 대통령 뽑으면 제가 인정. 그때 가서. 지금 이게 무슨 저게 나라입니까 솔직히? 세계에 저런 전제 국가는 쿠바도 변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 변했어요. 동구 다 민주주의 다 되었습니다. 변했죠. 저기만 지금 저런데 저런 사람들하고 노벨 평화상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억장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진짜 서울 불바다 발언을 무시하고 지금 서울 불바다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질까요? 이 청와대 대변인 월급 어디서 받는지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받겠지만 취재해 보세요. 한번. 예, 네. 자유한국당이 얘기했습니다. 취재는 자유입니다. 쓰겠습니다. 예. 아, 우리 돌저격. 진성호의 돌저격. 진짜 요즘 최근에 엄청난 인기, 그리고 혼자 칼럼을 진행하시는 직설. 직설. 아, 직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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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말 진짜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제가 뭐 큰일 났다, 매일 큰일 났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양치기 소년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큰일 났다는 말을 계속 할 수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하나를 가지고 쭉 풀어서 얘기해준 우리 진성호 전 의원님이 이런 논평들이 진짜 많은 곳에 전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일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좀 있으면 또 40만 갈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의 한수 메인에 있는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오른소리도 함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꽤 했네.